하늘을 가르며 그려진 태극 문양, 그 아래에서 터져 나오는 18만 관중의 기립박수. 2022년 영국 페어포드의 하늘은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완벽한 비행으로 물들었습니다. 전투기보다 강력한 감동을 선사한 그들의 비행은 단순한 시연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입니다. 20년간 미 공군에서 전투기를 조종했고 F-22와 F-35까지 조종한 베테랑 파일럿이죠. 전장의 구름 위에서 적기를 격추시킨 경험도 있고 극한의 지포스를 견디며 불가능해 보이는 기동을 해낸 순간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퇴역 후에는 세계 에어쇼 평가단으로 활동하며 각국의 항공 전력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내 평가 한마디에 수십억 달러의 계약이 좌우되기도 하니 이 일 역시 막중한 책임감이 따르는 자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하늘을 동경했습니다. 아버지도 공군 파일럿이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집벽에는 언제나 F-15 이글, F-16 팔콘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제 꿈은 그 전투기들을 직접 조종하는 것이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웨스트포인트에 입학했고 졸업 후 바로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처음 전투기를 단독 비행했던 날의 흥분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의 저는 오직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멀리 날기 위해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최고의 비행 경험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F-35의 스텔스 모드, 즉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도록 설계된 비행 방식으로 야간 미션을 수행했을 때가 가장 짜릿했다고 대답하곤 했어요. 적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밤하늘을 유령처럼 떠다니는 느낌, 그 강력한 파워와 정밀한 타격 능력을 소나기에 쥐고 있다는 느낌은 마치 신이 된 것 같은 황홀함이었죠. 하지만 그건 2022년 7월 영국 리아트 타투 에어쇼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의 기억은 선명합니다. 영국 페어포드 공군기지의 푸른 하늘 아래 저는 리아트 심사위원석에 앉아 다음 출연팀을 기다리고 있었죠. 프로그램 순서를 확인하니 블랙 이걸즈, 리퍼블럭 오브 코리아 에어포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블랙 이글스. 리아트는 단순한 에어쇼가 아닙니다. 왕립국제 에어 타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 항공 전시회죠. 각국의 공군들이 최신 항공기와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이자 수많은 방산 계약이 이루어지는 비즈니스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의 평가는 단순한 점수가 아닌 각국 군사력의 위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훈련기인가? TOCP 한국이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라. 4세대 전투기조차 아닌데. 저도 모르게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F-35 라이트닝과 라팔의 시연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스텔스도 없고 정밀 무장도 없는 훈련기가 뭘 보여준다는 건지 냉소적인 시선으로 지켜봤습니다. 레이더 스텔스도 없고 무장도 없고 그냥 쇼 비행이겠군. 시간 낭비로군. 주변의 다른 심사위원들도 비슷한 생각인 듯 했습니다. 제 왼쪽에 앉은 영국 RAF 출신 심사위원은 평가지에 이미 낮은 점수를 적어놓기까지 했어요. 대부분 커피를 마시거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무대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죠. 전문가인 우리들 사이에선 이미 암묵적인 위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의 최신의 전투기들이 선보일 화려한 기동에 비하면 훈련기의 시연은 그저 지루한 워밍업 정도로만 생각했으니까요. 관중석도 그리 호들갑스럽지 않았습니다. 약 18만 명의 관중 중 대부분은 미 공군의 F-22나 영국의 타이푼을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일부 아이들은 장난감 비행기를 들고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대화를 나누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무관심한 분위기 속에서 소개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시연입니다. TOCP 9대로 구성된 팀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먼 하늘 끝에서 검은 점들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편대 비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점들은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우리를 향해 돌진해왔습니다. 순식간에 그 점들은 우리 머리 위로 다가왔고 귀청이 터질 듯한 엔진 소리와 함께 9대의 TOCP가 관중석 상공을 완벽한 대형으로 통과했습니다. 그 순간 느껴진 압도적인 존재감은 마치 독수리 무리가 갑자기 나타난 것 같은 위압감이었죠. 그 순간 저는 점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들의 기체 색상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검은 바탕에 태극 문양이 선명하게 그려진 TOCP는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9대 편대의 완벽한 대칭 회전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본 그 어떤 비행팀보다 정교한 간격과 타이밍이었죠. 두 대의 비행기 사이 간격이 불과 3m, 날개 끝과 끝 사이는 겨우 1.8m에 불과했습니다. 고속으로 선회하면서도 0.1초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모습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다이아몬드 대형으로 급상승하다가 갑자기 반전 기동을 할 때였어요.
다이아몬드 대형이란 여러 항공기가 마른 목골 형태로 비행하는 편대 대형인데 9대의 항공기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광경은 전율을 넘어 경외감마저 들게 했습니다. 전투기도 아닌 훈련기로 저런 정밀한 기동이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T-50B를 단순한 기계가 아닌 자신의 몸처럼 다루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블랙 이글스는 에어쇼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시퀀스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선보인 기동들은 실제 한국 공군 파일럿들이 훈련 중에 수행하는 기동이었죠. 쿼터클로버 기동은 실제 전투에서 적기를 추적할 때 사용하는 기동이며 챔버턴 기동은 적의 미사일을 회피하는 데 사용되는 기동입니다. 그들은 전투 훈련을 예술로 승화시킨 것이었어요. 저것은 단순한 훈련기가 아니다. 제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주변을 보니 다른 심사위원들도 저와 같은 표정이었어요. 조금 전까지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 고개를 들고 하늘을 주시하고 있었죠. 메모도 커피도 잊은 채로요. 무거운 침묵이 심사위원석을 감쌌습니다. 훈련된 정신이 만들어낸 예술이야. 이어지는 고난도 기동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코브라 턴이라 불리는 고난도 기동을 선보였어요. 이는 항공기가 급격히 기수를 위로 들어 올리는 기동으로 F-22와 같은 첨단 전투기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랙 이글스는 훈련기로 이것을 해냈죠. 이어서 그들은 본버버스트 기동을 선보였는데 이는 여러 대의 항공기가 동시에 폭발하듯 사방으로 흩어지는 기동입니다. 9대가 동시에 사방으로 흩어지는 모습은 마치 꽃이 피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태극 문양을 하늘에 그리는 장면이었어요. 관중석에서 일제히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도 9대의 항공기가 동시에 완벽한 대칭으로 그려내는 태극 문양이었죠. 처음 보는 사람은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심사위원석에서는 미 공군 출신 평가위원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지? 우리도 이런 건 시도조차 못 해봤는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30분의 시연이 끝났을 때 18만 명의 관중석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일어났지만 순식간에 모든 관중이 기립했어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죠.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휘파람을 불었고 또 다른 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20년 넘게 최첨단 전투기를 조종해온 제가 한국의 훈련기 비행에 감동받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제 옆자리의 영국 평가위원은 평가지에 급하게 점수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블랙 이글스가 선보인 기동은 총 21가지였습니다. 각각의 기동은 이름도 아름다웠죠. 본버버스트, 크로스오버 브레이크, 롤링턴, 화살표, 루프 등. 특히 태극 기동은 그들만의 독창적인 것이었습니다. 한국 국기의 태극 문양을 하늘에 그려내는 이 기동은 다른 어떤 비행팀도 시도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공식 리셉션에서 블랙 이글스 조종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팀장으로 보이는 조종사가 먼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악수는 단호하면서도 겸손함이 느껴졌어요. 다행히도 그들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질문했죠. 어떻게 저런 완벽한 비행이 가능한가요?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T-50B로 저런 기동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선두 조종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전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지키는 비행을 준비합니다. 그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지키는 비행이라. 우리는 항상 적을 제압하는 비행, 임무를 완수하는 비행만을 생각했는데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위한 비행을 한다는 것이었죠. 이어서 다른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혼자 나는 법보다 함께 나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한 사람이 빛나는 것보다 9명이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철학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훈련합니다. 비행 전에는 항상 명상을 하고 서로의 호흡을 맞추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매일 밤 모든 비행을 녹화해서 1초 단위로 분석하죠. 때로는 0.5초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일주일을 소비하기도 합니다. 그때 저는 감히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왜 T-50B를 선택했나요? 더 화려하고 강력한 전투기들이 많은데.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다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무기를 과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T-50B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항공기의 상징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미국의 도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발전시켰죠. 이 항공기는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우리는 이 자존심으로 세계를 감동시키고 싶었어요.
무장이나 스텔스 기능이 아닌 우리의 정신과 기술력으로요.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은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가치관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 공군에서 저는 항상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정확하게를 목표로 훈련받았어요. 개인의 기량과 기체의 성능이 최우선이었죠. 여러 파일럿이 함께 비행할 때도 각자의 역할이 명확했고 서로를 의지하기보다는 각자의 임무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블랙 이글스는 함께라는 가치를 더 중요시했어요. 그들에게 비행은 9명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온통 그들의 말과 비행으로 가득 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페어포드의 밤하늘 아래를 걸으며 제 생각은 복잡해졌어요. 처음에 냉소적이고 자존심 강했던 태도는 점차 존경과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호텔 바에서 위스키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에 앉았죠. 제 앞에는 오늘의 평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블랙 이글스의 처음 준 점수는 낮았어요. 하지만 지금 그 점수를 다시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전투기의 스펙이 아닌 그것을 조종하는 사람들의 정신과 철학이 진정한 비행의 아름다움을 만든다는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그들의 기체는 첨단 무기가 장착된 F-35가 아니었지만 그들이 하늘에 그린 태극 문양은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하게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비행 일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20년간의 전투기 조종 경험, 수백 번의 임무, 그리고 몇 번의 교전 상황. 그 모든 순간들을 돌아보며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하늘을 날았을까? 다음 날 저는 블랙 이글스의 훈련 과정과 선발 기준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리아트 행사장의 한국 공군 부스를 찾아가 자료를 요청했죠. 담당 장교는 친절하게 자료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들의 조종사는 기본 및 고급 비행 훈련에서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성적을 거둔 조종사 중 800시간 이상의 비행 경험을 가진 이들 중에서 선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와 현 팀원들의 만장일치 승인이라는 엄격한 과정을 거쳐야 했죠. 물론 기술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팀워크와 인성을 특히 중시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2022년은 그들에게 특별한 해였다는 점입니다. 7월 리아트에서의 성공적인 공연 이후 그들은 폴란드 댕블린 공군기지에서도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는 폴란드의 FA-50 전투기 구매와 관련된 중요한 행사였죠. 그리고 8월에는 이집트 피라미드 상공에서도 비행을 선보였습니다. 외국 비행팀이 피라미드 상공에서 공연한 최초의 사례였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세계의 고대 문명과 현대 항공 기술의 만남이라니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2022년 해외 활동은 단순한 에어쇼 참가를 넘어 한국의 항공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외교적, 경제적 행보였습니다. 7월 영국 리아트 이후 폴란드 댕블린 공군기지, 8월에는 이집트 피라미드 상공까지 그들이 하늘에 그린 태극 문양은 세계 속의 한국을 상징하는 명암이었습니다. 자료를 읽다 보니 2009년에는 그들이 미 공군의 썬더버즈와 함께 서울 아덱스에서 합동 에어쇼를 진행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문득 그때의 장면이 궁금해졌어요. 두 나라의 에어쇼 팀이 함께 하늘을 수놓는 모습은 어땠을까요? 에어쇼 마지막 날 저는 심사위원석이 아닌 일반 관중석에 앉아 블랙 이글스의 비행을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입지 않는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관중들 사이에 섞였죠. 이번에는 점수를 매기는 심사위원이 아닌 순수한 관객으로서요. 비행이 시작되기 전 주변에서는 아이들이 장난감 비행기를 들고 놀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저기 검은 독수리들이 온대 라고 외치자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들의 비행이 시작되자 주변의 관중들은 모두 숨을 죽였어요. 하늘에 그려지는 태극 문양과 하트 모양, 그리고 완벽한 대칭으로 이루어진 고난도 기동들. 모든 순간이 예술이었습니다. 특히 미러 패스 기동에서는 두 대의 비행기가 마치 거울을 보는 듯 정확히 대칭으로 비행하는 모습에 관중들이 일제히 탄성을 내질렀죠. 미러 패스는 두 항공기가 서로를 향해 비행하다가 정확히 같은 각도로 방향을 바꾸는 고난도 기술인데 조종사들의 완벽한 타이밍과 기술이 없이는 불가능한 기동입니다. 비행이 끝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문득 제 뺨에 뜨거운 것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20년간의 군 생활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비행의 순수한 아름다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완벽한 조화에 대한 경외감이었어요. 옆자리의 영국인 관객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당신 왜 울어요? 미국인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까지 누군가의 비행에 감동할 줄은. 난 F-22와 F-35를 조종했던 파일럿이었는데. 그 영국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문가라면 더욱 감동적이었겠군요. 저도 오늘 처음 보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그 순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믿어온 공군의 가치는 기술, 속도, 성능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랙 이글스는 사람 연결, 팀워크라는 완전히 다른 철학으로 하늘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체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었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비행은 어떤 전투기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평가서를 작성하며 제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경력의 군인이 훈련기 비행팀에게 이런 평가를 내린다는 것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제가 느낀 진실이었습니다. 평가서 작성을 마치고 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페어포드에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어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 별들을 바라보는 블랙 이글스 조종사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들도 나처럼 별을 보며 비행을 꿈꿀까? 그들의 꿈은 내 꿈과 어떻게 다를까? 블랙 이글스는 이제 제게 단순히 비교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진정한 비행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했어요. 비행은 단순히 적을 물리치거나 영공을 방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감동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리아트 2022에서 블랙 이글스는 최고의 비행 시연팀에게 수여되는 킹 후세인 머모리얼 소드를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에서 그들이 트로피를 받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환호했어요. 제가 그들에게 준 점수는 만점이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대부분 높은 점수를 주었죠.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평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이 남은 감동에 대한 점수였습니다. 시상식 후 간단한 리셉션에서 블랙 이글스 팀장과 건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겸손하게 트로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훌륭한 비행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의 대답에서 또 한 번 겸손함을 느꼈습니다. 세계 최고의 상을 받고도 부족하다고 말하는 그 태도가 아마도 그들을 최고로 만든 비결이 아닐까 싶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리아트 이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팀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폴란드로 이동합니다. 댕블린 공군기지에서 공연이 있어요. 그리고 8월에는 이집트로 가서 피라미드 상공에서 비행할 예정입니다. 피라미드 상공에서요? 와, 그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되겠군요.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외국 비행팀이 피라미드 상공에서 공연하는 것은 처음이 될 거예요. 한국과 이집트의 방산 협력을 기념하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때 저는 이 비행팀이 단순한 에어쇼 팀이 아니라 한국의 국가적 자부심과 외교력을 상징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기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동시에 자국의 항공산업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귀국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대서양 상공 36,000피트의 높이, 항공기의 일반적인 순환 고도에서 바라보는 구름은 마치 또 다른 세계 같았어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요. 국적도 기체의 성능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늘을 어떤 마음으로 날아가느냐는 것이었어요. 기내식을 먹으며 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에어쇼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글의 제목은 한국의 검은 독수리들 세계를 사로잡다였습니다.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죠. 나는 그날 스텔스보다 더 강력한 기술을 보았다. 그것은 연료도 무장도 아닌 사람의 신뢰와 철학으로 만들어진 하늘의 예술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이 있었다. 이 글은 나중에 미국의 항공 잡지에 실렸고 많은 미 공군 파일럿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부는 제가 너무 감성적이라고 비판했지만 상당수의 파일럿들은 공감했어요. 특히 팀워크의 중요성에 대해서요. 귀국 후 저는 블랙 이글스에 대해 더 조사해보았고 미 공군사관학교의 젊은 생도들을 대상으로 강연할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첨단 기술과 성능도 중요하지만 그 무기를 다루는 사람의 정신과 철학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하늘을 나는지 누구를 위해 나는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제 평생의 비행 경험 중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더 이상 F-35를 조종했던 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블랙 이글스가 하늘을 수놓는 모습을 본 그 순간이 되었어요. 오늘도 저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비행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기계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요? 블랙 이글스는 저에게 그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조국을 위해 날았다. 그들은 사람을 위해 날았다.
이것이 제 비행 인생의 가장 값진 깨달음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세계의 하늘을 멋지게 비행하는 우리의 블랙 이글스 팀에게 깊은 감사와 응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블랙 이글스 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해주시면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동 10X였습니다. 고맙습니다.